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키팩터 등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주가 지수와 유사한 과거 시점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시장 상황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야,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서 보았습니다. 이거 이제 챗GPT로 돌리는데 중간에 좀 에러가 나가지고 일단 어떻게 했냐면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두 개 놓고 이거 파일을 이제 여기다가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 파일 읽어봐봐. 첫 번째 열은 데이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는 각각의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쭈쭈쭈쭉 떨어졌던 게 이제 아시다시피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하락 패턴을 가지고 야, 이거 패턴 이거랑 유사했던 과거 시점들 한번 찾아봐 줄래?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그거 한번 그래프 좀 그려봐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뭘 하나 또 했었었냐면 이건 아침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요거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최근 이제 7월 25일부터 시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때랑 유사했었던 패턴 한번 그려봐 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선은 요 빨간색 선은 그 유사한 패턴이 형성된 과거 시점과 이제 비슷한 그래프를 그렸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건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코스피에서는 요거 하나 저한테 줬고 챗GPT가 14년 10월부터 15년 1월 그리고 저기 어디냐 코스닥은 16년도 당시를 줬는데 뭐야 이거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왜 박살이나 이 뭐 차이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던 거를 이제 답변을 받은 게 이런 겁니다. 야, 이거 15년도는 왜 올라갔냐? 15년도 하고 나서 왜 올라갔지? 봤더니 아, 15년도에는 QE가 있었다. 우리 유동성 확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 포함한 경제 성장 기대감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기술 분야의 성장 팡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좀 비슷한데 요즘 이제 우리가 AI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 성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내년에는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15년도 당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16년도는 왜 반등하다가 또 나락으로 갔는지를 봤더니 1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에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또 뭐 브렉시트 같은 그런 이상한 짓도 했고 그 다음에 패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아, 그러면 이거랑 좀 다르다. 우리는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이게 16년도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뭐 한 3, 4월까지는 1번 패턴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연준의 유동성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해주기만 하면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월, 5월부터 이제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잘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뭐 세린메이라고 하듯이 내년 한 4월까지는 그래도 이 1번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최근에 하락만 했었던 그 시기를 가지고 또 비교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제 얘가 알려줬어요. 16년도부터 알려주는데 야, 이거 그래프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17년도로 하면서 올라갔고 1997년도는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도도 쭉 떨어졌고 그래서 2011년도도 쭉 떨어지다 좀 반등하고 요는 횡보하고 2003년도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는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2008년도도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 막판에 이제 유동성 공급 같은 것들이 막 생기려고 정책이 막 나오니까 뭐 횡보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제 한 번 더 이제 나락 간다고 막 걱정하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 W자로 반등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이제 떨어지고 이제 막 횡보하다가 2017년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2017년도가 이제 좋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 내가 지금 알려줘. 이때 이제 흐름이 이랬었던 것들. 딱 보고 있는 거죠. 2016년도 12월에 지수가 상승했던 게 미국 대선 결과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야, 이거 불확실성 끝났다. 선거 불확실성 끝났고, 이제 성장 촉진 정책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1년차, 선거 1년차,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1년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기대를 가지게 되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되고, 2년차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실망하는 것들이 생기고, 3년차에는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생기니까 보통 이제 미국 시장에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1년차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4년도는 하반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2024년도 12월부터는 2025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정권,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로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1997년도 10월부터 연말까지 지수가 빠진 게 아시아 금융위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있었어요. 1998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국채금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당장에 발생하는 어떤 영향으로 지수가 막 2단 급락, 3단 급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 1997년도랑 이 서브프라임이 있는 2007년도랑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0년도도 보게 되면 닷컴 버블 붕괴가 있으면서 기술 주식이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건 아니니까 이때랑 좀 비교하기가 어렵고, 2011년도 2월부터 5월까지 반등하는 게 요게 좀 비슷해요. 경제 회복의 징조와 기업 실적 개선. 지금 기업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 그래서 2011년도를 다시 가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2011년도 2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2011년도 2월과 좀 비슷하고, 2011년도 8월에는 그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하락, 유럽 채무위기 이런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것들이 막 발생을 해서 지수가 안 좋았어요.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횡보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가 지금이랑 또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이 이라크 전쟁이 짧게 끝나고 나서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5월까지 쭉 반등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쪽에서의 그 전쟁인데, 그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전쟁이 짧게 끝나서 시장이 반등하는 그 로직이 똑같이 있다면은 2003년도 이때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때의 리스크가 뭐냐면, 야, 이거 한번 하다가 더 떨어졌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이 금방 끝나면서 다시 올라가는 어떤 그림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하락 패턴이 마무리 단계인지 아닌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뭐 어쨌든 2003년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비슷하게 2003년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5월 이런 수준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 5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이 막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이랑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이 한참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닌 것 같고, 시스템 리스크 2007년도나 2008년도 막 시스템 리스크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2016년 11월 이후 12월까지 시장이 낮아지고 2017년도에 시장이 좋아졌던 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생각하는 대선의 어떤 리스크는 내년에 이제 5월부터 좀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이제 11월이나 12월부터는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랑 열애고, 지금은 이 조정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냐, 예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 MDD 패턴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MDD 패턴 하단 부근에 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은 생각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2개월 단위 MDD 패턴을 고려하게 되면은 과거 이제 그
저점이 나왔던 시기가 한 38거래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거래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지표 이벤트들이 있어요. 반등을 가능하게 해줄 것 같은. 근데 무조건 뭐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38거래일이면은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해서 보면 시장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 전쟁이 있었던 2003년도 2월부터 5월, 그 다음에 2011년 2월부터 5월인데 이제 결국 이제 이거를 쭉 보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뭐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올려드렸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니까 결국 핵심은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아시다시피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저는 어쩌면 동결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동결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때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더 핵심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채권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불확실성을 상당히 반영을 한 상태고 주가도 떨어져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과거 이제 MDD의 어떤 패턴상 38거래일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12개월 포워딩 기준으로 코스피 PBR이 한 0.85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뭐 100분위로 보게 되면은 그 하위 한 20%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하위 20% 미만으로 뭐 PBR이 한 0.8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 시스템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연준의 유동성 정책에 결국 주가가 달려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된 거 아니냐, 과거 사례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챗GPT를 한번 돌려본 겁니다. 한번 이제 날짜를 2003년도 2월부터 5월, 그 다음에 2011년 2월부터 5월, 그 다음에 뭐 한 2017년부터의 어떤 그림으로 보게 되면 2014년 10월 16일부터 발생했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이 패턴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요때도 약간 신저가가 나면서 야 이거 전저점 깼으니까 추세 하락 아니냐 이렇게 막 걱정하다가 바닥 잡으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잠깐 반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요때 2016년도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2016년 7월부터는. 그래서 요때는 좀 이제 달랐던 어떤 시장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의 어떤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바닥권이 되지 않나. 게다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하나 이제 업데이트 한 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업종 강도 지수를 고려를 하면서 이제 뭐 여기 좀 옆에 잘리긴 하지만 상관관계, 그러니까 업종 26개의 상관관계를,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여기다가 입혀봤어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2023년 7월달에는 이게 상관관계가, 초록색인 상관관계가 떨어지는데 업종 쏠림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플레이가 해볼만 했던 거고, 이번에는 업종 쏠림이 발생하면서 상관관계도 높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어려워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종 간의 쏠림, 그러니까 업종 간의 뭐 26개 업종에 이거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과거 이제 사례 보니까 한 0.5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상단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식들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 말은 이 주식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있다가 이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구간들이 올 텐데, 그 낮아지는 구간이 오면 꽤 그래도 시장 주식하기가 편한 구간들이 이제 오지 않겠느냐. 0.5 근처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과거 사례랑 보면서 지금 이제 주식 파는 것보다는 좀 들고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